네,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물리에서 사용되는 수학들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허수까지 봤고요. 오늘 이제 편미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미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미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배운 이제 미분의 예시를 좀 들려고 제가 이렇게 이차함수를 가져왔는데요. 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요, y는 x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얘를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dx분의 dy라고 하고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은 요 표식은요, 사실 아주 미소한 변화 dx가 변할 때 미소한 변화 dy는 2x 플러스 1에 의존한다라는 뜻입니다.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1,3인 점이 있겠죠, 여기. 1,3에서의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근데 기울기라는 말은 이 지점에서 아주 미소한 크기 dx가 변할 때 아주 미소한 dy의 변화를 내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는요, x값에 의존한다.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dx분의 dy는 3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얘는 세로축은 y, 가로축은 x고요.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굉장히 간단한 모양의 함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y는 x 그래프, 미안해요. x 그래프고요. 얘가 이제 y죠. y 값은 x 값에 의해서 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즉, 변하는 양은 dx, dy 뿐이고요. dx가 이만큼 할 때 dy만 변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리에서 편미분하는 걸 사용하는데요. 편미분은 보통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요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그래프의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즉, 이 녀석은 x, y, 그 다음에 z 이러한 함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아까 우리 1차 함수에서는 x가 변할 때 y의 변화량을 알고 싶어요 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변할 때 z의 변화량을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변화라는 게 x가 변할 수도 있고 y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까처럼 dx분의 dy를 얘기를 하려면요, 어떤 변하는 값은 dz 값이에요.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근데 이 경우는 분모에 dx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dy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실례로요. 자, 요거 그림 하나 보고 갈게요. 자, 내가 요 어떤 한 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점, 어떤 점이 있다고 칠게요. 요 점을 예를 들어서 1,1,2라고 할게요. x 1인 지점, y가 1인 지점, z가 1인 지점인데요. 자, 봅시다. 요 1,1,1을 2를 지나는 어떤 선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y축에 뭐라고 말하죠? 이 y축가 평행하게 잘 수도 있고요. 혹은 이 xy 평면에 평행하게 요렇게도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혹은 조금 비스듬하게 자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색깔로 칠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조금 비스듬하게 자른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자를 수 있어요. 우리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로지 Y가 변할 때마다 Z가 변하겠죠. 아까 그 첫 번째 그린 요거. 그러니까 Y축에 저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X축에 수직하게 이렇게 자른 요면은 X의 변화에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Y의 변화만 관련이 있고. 자, 이렇게 아까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냥 평면 그래프는요, dx가 변할 때 y만 변한대요. 요런 이제 입체적인 그래프는요, 어떤 dz는요 dx와 dy가 변할 때마다 변하고요, 그 dx와 dy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느냐도 또 완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 쓰는 게 편미분이라는 건데요. 좀 딥한 이야기는 만약에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편미분을 어떻게 하냐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편미분 사용하는 방법 되게 쉽습니다. 우리 그냥 미분할 때는 dx분의 검색으로 나오고 있었네요. 편미분 굉장히 쉽습니다. dx분의 dz 이렇게 썼는데요. 편미분은 라운드라고 씁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 라고 하고요. 라운드라고 쓰면 어떻게 했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라는 건요, 내가 x에 대해서 편미분 해줄 거예요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즉슨 x만 변수고요, 나머지는 상수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는 반대겠죠. y만 변수고요,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고? 자, 다시 요 원래 함수 가져오도록 할게요. z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싶어요. 그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죠. 그러면 x는 변수 취급되기 때문에 2x, y는 상수 취급 때문에 그냥 0. 미분하면 빵이죠, 상수는. 마찬가지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는요, x는 빵, y는 2y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산은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적용할 때는 조금 생각해야 하는 게 많아가지고 적용은 좀 까다로운데요, 계산은 훨씬 쉽기 때문에 요거 조금 일단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다음에 나오게 되면은 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좀 살펴볼 건데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요, 미분이 들어간 방정식입니다. 자, 방정식이라는 말 여러분 되게 익숙할 텐데 잠깐 방정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짚고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 플러스 1은 0. 는 이라는 얘기는요,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만즉슨 x 플러스 1은 0과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만족하려면 x는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조금 더 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즉슨 x는 1 또는 3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풀라고 하면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의미는 x가 1이 들어가도 이 방정식은 만족하고 3이 들어가도 이 방정식은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런 방정식도 있을 수 있어요. 3번 좀 난도 더 올리도록 할게요. 사인 세타는 0이고요. 세타가 변수입니다. 이 경우 세타에 뭐가 들어가면 이 방정식이 만족하냐? 세타는 n파이, 파이의 배수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사인 세타는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타는 n파이.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이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같다라고 놓고 식을 푸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분이 들어가는 거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미분 방정식 어떻게 생긴 녀석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dx 분의 df가 0입니다. 요런 방정식이 있어요. 얘도 방정식입니다.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이 같다라고 놓았고요. 다만 왼쪽에는 미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얘를 풀어주려면요, 어떤 f 함수를 내가 구하려고요. 근데 한 번 미분하면 빵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어떤 녀석들이 여기 해당할까요? 편미분 아니에요. 얘는 그냥 미분이기 때문에 fx가 만약에 상수라면은 이런 게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fx는 상수다라는 겁니다. 자, 난도를 하나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dx 제곱 제곱 아니구나. 미안해요. dx분의 df가 a다. 즉 어떤 f가 있어요. f가 있는데요. 한 번 미분했더니 a가 나온다. 자, 그때 f는 뭐냐? 라고 풀어주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fx가요. 만약에 ax예요. 어때요? 얘 한 번 미분해주면 x 사라지고 a만 남죠? 그러니까 얘가 해가 되겠죠. 미분 방정식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원래 함수 f를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 만약에 여기에 fx는 ax예요. 근데 여기다가 뒤에 상수가 붙었다고 해볼게요. 상수가 붙은 게 왜 중요하냐? 자, 볼게요. fx는 ax 플러스 c예요. 한 번 미분해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c 사라지죠. 그리고 x 사라지고 a만 남습니다. 즉, 이 뒤에 상수가 붙어도 얘는 여전히 해로서 만족을 해요. 즉, 다시 한번 dx분의 df는 a다 라는 함수가 있으면요, 얘의 답은요, 이 방정식 해는요, fx는 ax 플러스 c가 됩니다. 왜? 여기다가 c가 붙어도 전혀 이 방정식을 해치지 않거든요. 자,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f가요, 어떤 f가 있어요. dx제곱분의 d제곱 f는 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더니 x에 대한 1차 함수가 나왔어요. 이때 f는 뭘까요? 자, 만약에 fx가요, 요런 꼴이라고 해볼게요. 2분의 1 ax제곱. 형을 봅시다. 요 함수를요, 한 번 미분해줬다고 할게요. dx분의 df 해주면요, 이 앞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ax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한 번 미분이네요. 오케이. 미안합니다. dx분의 df가 ax일 때 미안합니다. dx분의 df가 ax이라면요, 요런 애가 한번 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한 번 밀렸더니 ax가 나오네. 만족하네. 그럼 얘 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뒤에 c가 붙는다 한들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 한 번 밀어주면 얘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자, 봅시다. 여기에 bx가 붙었다고 칠게요. 만약에. 자, 그러면은 f를 한 번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 미분되니까 ax 되고요. 얘 사라지고요. 얘는 x 사라지니까 플러스 b가 되겠죠. 어때요? 원래 우리가 앞에 있던 방정식에는 b 없었죠. 근데 여기 b가 붙었죠. 그러면 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방정식의 해는요, 2분의 1 ax제곱 플러스 c, 여기까지만 해고요. 뒤에 뭐가 더 붙을 수가 없어요.
자, 두 가지 예시만 더 보고 오늘 수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칸이 없어서 좀 지우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노란색으로 쓰도록 할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f에 대해서 어떤 f입니다. 한번 미분해 줬더니요. a 코사인 x가 나왔어요. 한 번 미분해 줬더니 코사인이 나왔다. 그러면 원래 함수는 뭘까요? 그렇죠? fx는 a sin x겠죠. 자, 근데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 미분해 줬더니요. a 코사인 x가 나왔어요. 자, 두 번 미분해줬는데 a 코사인 x가 나왔다. 자, 아까 얘기했죠. 사인 x는요, 한 번 미분해주면 코사인 나온다고요. 그럼 두 번 미분할 때 코사인 x가 나오려면 얘는 뭐야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 a 코사인 x여야 됩니다. 왜? 한 번 미분해주면은 사인 x가 되고요. 또 한 번 미분해주면 코사인 x가 되잖아요. 얘는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얘 뒤에 bx가 한번 붙었다고 칠게요. 얘 한 번 미분해주면 뭐예요? b죠. 또 한 번 미분해주면 뭐예요? 빵이죠. 그럼 얘는 붙는 거 전혀 문제 없겠네요. x도 붙고 뒤에 상수가 붙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즉, 요 녀석의 해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어떠한 미분꼴이 있는데요. 미분꼴이 있는데 얘를 원래 함수가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렇게 역추적하는 것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우리 물리에서는 무진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미분 방정식은 아마 여러분들 익숙치 않을 거예요. 뭐 수학 시간 때 뭐 발표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좀 만나봤을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이거 갖고 뭐 문제를 풀거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직 익숙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또 쓸 일이 있으면요. 그때 한 번 더 좀 천천히 이렇게 풀면서 여러분이 좀 익숙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우리 물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을 이어서 이 수학을 어떻게 물리에 적용하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교과서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직 교과서가 여러분들 도착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보고 있을 때는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는 것도 살짝은 뭐 이런 필기할 게 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가 도착하면 그때부터 좀 달리도록 합시다. 참 이것도 여러분들께 죄송한 일인데 원래 수업하기 전에 교과서가 미리 가 있고 하는 게 맞는데 저도 이게 왜 이런 시스템으로 몇 년째 유지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공부하는데 조금 불편하게 한 점 미안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한 거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벡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벡터 표현을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요. X축으로는 1, Y축은 2에 있다고 칠게요. 그럼 요 A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씁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는 이 화살표도 아주 좋은 벡터 표현 방식 중에 하나고요. A 벡터는 1, 2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요. 1, I 더하기 2, J 라고 표현하는 것도 매우 좋은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B라는 벡터가 있다고 칠게요. B라는 벡터는요, 우리 그림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은 알겠지만은 X축은 2에 있고요. Y축은 1에 있습니다. 이 경우 B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A랑 똑같죠. 2,1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2i 더하기 1j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뭐 더하는 건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잘 더하세니까. 내적, 외적 배웠죠? 그것만 연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적은요,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1,2와 2,1을 곱하는데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해서 더해줄 겁니다. 즉, 1 곱하기 2 해줘 2 더하기 2 곱하기 1 해줘서 2는 4 해준 게 내적 값입니다. 자, 뭐 a의 절대값 곱하기 b의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내적의 이제 정말 오피셜한 풀이 방법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우리 물리에서는 이런 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외적도 배웠습니다. 외적은 우리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웠지만은 우리 상위 물리에서는 정말 숨쉬듯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익숙해지세요. A 크로스 B는요, 이렇게 풀어준다 했습니다. 색깔 좀 진해서 잘 안 보이는데 색깔 좀 바꿀게요. 일단 위에 I, J, K 쓰고요. A의 X값 1, Y값 2, 이때는 Z값도 적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0. B의 X값 2, Y값 1, Z값 0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 녀석은 X값을 구할 때는 요거, 즉 2, 0, 1, 0, I 빼기 다른 색깔로, 우리 형광펜이 있죠? 잘 안 보이네요, 형광펜이. Y값을 구할 왜 자꾸 또 형광펜이 나올까요? Y값을 구할 때는 또 색깔 바꾼다고 했는데, 자, Y값을 구할 때는 자기 밑에 있는 거 빼고 얘랑 얘, 그래서 마이너스 1, 2, 0, 0, J, 마지막으로 K 해줄 때는 더하기 하고 노란색으로, K 값은 본인 밑에 있는 거 빼고 얘네들 더하기 1, 2, 2, 1, K 이렇게 해준대요. 요 행렬 보여주는 건 얘 빼기 얘인데요. 이건 빵이니까 볼 필요 없고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 볼 필요 없고요. K 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1 곱하기 1 빼기 2 곱하기 2 4 K, 따라서 마이너스 3K가 이 녀석의 벡터 외적 값입니다. 즉 요 마이너스 Z 방향으로 뭐 이렇게 향하고 있겠네요. 여기 지금 Z 방향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허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강조해서 얘기하면요, 허수나 실수나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수라는 건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약속이에요. 근데 실수는 자연계에 대응되고, 사과 하나, 사과 두 개, 사과 2분의 1개 이런 식으로. 허수는 대응이 안 될 뿐, 그래서 리얼 넘버, 이미지 넘버라고 했을 뿐, 둘 다 허상의 것이고요. 그리고 둘 다 요 수체계, 이게 뭐죠? 수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요 수체계에서는 잘 표현이 된다. 리얼 넘버는 가로축에다 표현해주고요. 이미지 넘버는 세로축에다 표현해준다. 즉 1,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가로에 표현해주고요. I, 마이너스 i는요 이렇게 세로축에 표현을 해준다 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요 180도 위상차 사이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i를 곱해준다는 건요 90도의 위상차를 표현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z는 i, 치수를 먼저 쓰죠. 1 플러스 i라는 어떤 허수가 있다면요, 얘는 요 수 여기 1,i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었죠. z에다가 i를 곱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i 빼기 1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표현되죠. 여기.
즉 얘는 Z, 얘는 IZ죠. 보면 어때요? Z와 IZ는 딱 90도 차이만큼 나죠. 이게 허수다. 마지막 우리 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지수 a 곱하기 익스포넨셜, 우리 이제부터 지수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익스포넨셜 i 세타는요, 지수함수 i 세타는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ia 사인 세타라고요. 즉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할 때요, 수평면 위에 표현을 할 때 이걸 리얼 넘버, 가로축이 리얼 넘버, 세로축이 이미지 넘버일 때요, 요 원은 반지름이 a인 원을 표현한 겁니다. a, a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i. 그러면 익스포넨셜 i 세타라는 건요, 요 좌표 평면에서 세타만큼 각도를 이룬 거고요. 이때 리얼 넘버 축은 여기 치죠. a 코사인 세타. 이미지 넘버 축은요, 요만큼. ia 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의 연속이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물리를 하려고 하는데 수학을 열심히 했냐에 대해서 오늘 좀 밝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가 있어요. 주황색 물체가 있는데요, 얘는 그냥 물체입니다. 이 공간이 어딘가에 있는 물체인데요, 이 녀석 어디에 있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뭐 저기쯤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정확히 어디 있냐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한 데카르트 아저씨가 평면을 만들어줘요. 이게 데카르트 좌표계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XYZ 좌표계예요. 이 물체의 위치는요, X, Y, Z 좌표계를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점은 X축에서 얼마, Y축에서 얼마, Z축에서 얼마, 이 값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X, Y, Z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깔쌈하게 벡터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렸죠. 이 벡터는 이 녀석의 초기 위치인 X, Y, Z라고 할게요. 이 지점이 X, Y, Z입니다. 이 벡터를 내가 R 벡터라고 할게요. 초기 위치의 벡터. 그럼 R 벡터는요, 조금 왼쪽에다 쓸 게 좀 많아서 왼쪽에다 쓰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에 좀 쓸 게 많다라는 거 미리 좀 얘기할게요. 자, 이 녀석은요, 초기 위치인 R 벡터는요, X, Y, Z고요.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X, I 플러스 Y, J 플러스 K, 미안해요, Z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초기 했죠? 왜냐? 물체가요, 이렇게 움직였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의 벡터는요, R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바뀐 벡터를 R 프라임 벡터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바뀐 벡터 R 프라임은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고요, 얘는 X 프라임 I 더하기 Y 프라임 J 더하기 Z 프라임 K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자, 근데 볼게요. 처음 위치가 여기였고요, 나중 위치가 여기입니다. 즉 이만큼 이 두 녀석의 벡터의 위치에 차이가 생겼어요. 즉 R 벡터라는 게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즉 델타 R이라는 건요, 나중에 위치인 R 프라임에서 처음에 위치에 R을 빼준 거고요, 얘는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죠. 얘에서 얘를 뺀, 즉 x 프라임 빼기 x, y 프라임 y, z 프라임 z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요. x 프라임 x의 i 더하기 y 프라임 빼기 y의 z 더하기 z 프라임 z의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어려울 거 전혀 없죠. 자, 근데 이런 가정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녀석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 델타 t만큼 시간이 흘렀다고 할게요. 이런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이야기가 달라지냐? 이 녀석은요, 이제 시간당 위치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뭔가 물리스러운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물리 1에서 배운 혹은 물리 2에서 배운 이야기가 시간당 벡터의 변화는요, 델타 t분의 x 프라임 x i 더하기 델타 t분의 y 프라임 빼기 y 더하기 델타 t분의 z 프라임 빼기 z 고요. 왼쪽 항은 델타 t분의 델타 r 뭐예요? 이 녀석의 속도죠. 속도 델타란다. 어떤 속도 벡터 v 고요. 왼쪽 볼게요. 델타 t분의 x 마이너스 x, 이거 뭐예요? 시간당 x의 변화량이죠. 즉 x축의 속도입니다. 이것도 벡터로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 거, 시간당 y축의 변화량은요 vy고요. 시간당 z는요 vz죠. 어떤 속도 벡터라는 건 이렇게 각각 축의 벡터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리2나 통합과학에도 사실 이거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이 속도라는 거를 분해할 수 있다. 포물선을 운동하면서. 근데요, 사실 이런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 물리 선생님이 언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벡터를 알고 벡터에서 배웠고 어떤 그 벡터의 표현 방법을 배웠을까는 이 정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이 녀석이 시간에 따라서요 속도도 막 변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가속도죠. 그럼 가속도란 건 뭐예요? 델타라고 표현했지만은 d라고 할게요. dt분의 dv 고요. 이거는 위치를 두 번 변화시켜준 거죠. 자, 근데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A는 dt분의 dv예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요. 요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한 번 미분해줬는데 A야. 그럼 V는 뭐예요? 아까 미분 방정식에 의하면은 AT에다가 어떤 상수가 붙은 거겠죠. 물론 이렇게 바로 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미적분 통달했을 테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잠깐 여기 위에다 쓰자면은 A는 dt분의 dv에서 양변을 적분을 때려줘요. dt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ADT니까 AT고요. 얘는 TT 속에서 V니까는 V. 이렇게도 사실 계산 가능합니다. 어느 게 쉬운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데요. 다만 요 왼쪽에 있는 녀석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둘 다 부정적분이니까는 C 이렇게 더해주겠죠. 즉 C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네, 여기서 C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VT는 AT 플러스 C인데요. C라는 거는 T가 0초일 때, 즉 V가 0초일 때 값이죠. 즉 초기 속력입니다. 즉 V는 AT 더하기 V0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이네요. 이제부터 어디서 많이 본 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V는 V0 플러스 AT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미분 때려줄게. 적분 때려줄게. 어떻게? V라는 건요, 아까 얘기했죠? DT분의 DR이라고요. 얘가 V0 플러스 AT래요. 얘도 미분 방정식 때려볼게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요, 양쪽을 다 적분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미분 때려주면요, DT 곱해줘서 얘는 DT 소거제곱 R만 있을까? R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상수인데요. 이 상수는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초기 위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 나왔네요. 운동방정식 할 때 나오는 그 식. 요게 사실 뉴턴이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그러니까 프린키피아 모르는 친구에서 설명하자면요, 뉴턴이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고 했죠. 그 중력을 발견하는 그 과정을 이제 적은 책이 프린키피아거든요. 정확한 이제 원제는 자연과학의 수학적 이해입니다. 그럼 보면 이런 거 가득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들 가득가득 차 있는데요. 수학을 통해서 물리를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수학을 언급했던 거였고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요, 우리 뉴턴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도록 할게요.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뉴턴 아저씨가 얘기한 F는 ma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이제 좀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제 물투도 배웠을 테니까 이제 우리는요, F는 m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F라는 거는요, 벡터고요, m이라는 건 스칼라죠. 그럼 여기에 벡터니까 오른쪽 칸에도 벡터에 대응되는 게 있어야겠죠. 그게 뭐냐? 가속도 벡터죠. 그리고 이것도 배웠으니까 더 있어보게 얘기하면 사실은 요겁니다. F는 ma예요. 근데 ma라는 건 질량과 속도의 시간당 변화량이죠.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그리고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 건 사실 어떤 거리가요, 시간에 따라서 두 번 미분된 거랑 같은 거죠. 즉 F는 m 델타 t 제곱분의 델타 제곱 r 이다라는 겁니다. 요게 사실 F는 ma가 아니라요, 저렇게 말하면 요게 뉴턴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의 수학적 이해고요. 우리가 물리 1에서 배웠던, 즉 F는 ma로 풀던 그 문제들을요, 이 복잡한 수식을 갖고 풀려고 합니다. 아니 쌤, 이것만 해도 풀리는데 왜 굳이 이런 어려운 거 해야 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걸로 풀리는 건 많이 쳐봐야 고등학교 시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물리에서나 가능하고요. 그 조금 더 상위 클래스 물리에서는요, 이런 거 CR도 안 맥혀요. 이걸 쓰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자, 첫 번째, 뉴턴이 했던 그 실험. 미안해요. 그 실험하기 전에 요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1kg짜리 물체에 5N의 힘이 작용한다고 칩시다. 물체는 처음에 정지했었고요. 처음에 원점이 있었다고 칠게요. 3초 뒤에 이 물체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물리원 수준을 한번 풀어볼게요. 물리원 수준에 의하면요, F는 ma지. 근데 그럼 가속도는 m이 1km고 F가 5니까 5m/s 제곱이겠네. 그렇다면은 위치 S는 S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S빵이고 V0도 빵이니까는 요것만 구해주면 되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초 되니까 3의 제곱 9, 그러니까 2분의 45가 되겠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게 물리 원식 방법. 싹 다 지우고요. 이제 근데 우리가 미방도 배웠고 좀 더 고급의 수학을 배웠으니까 고급의 수학으로 푸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죠? F는 ma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F는요, X축에만 있어요. 그 값이요. 즉 5
x 단위 생략할게요. OI라고 써야겠죠. 는 M 질량 1kg이고요. A인데요. 자, 가속도가요. X축도 있을 수 있고 Y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힘이 X축 방향으로만 있으니까는 가속도도 당연히 X축 방향으로만 있겠죠. 즉 가속도 방향은 I야. 근데 dt 제곱분의 d 제곱 x 해준 게 I겠죠. 일단 계산 복잡하니까 I는 생략해도 되겠네요. 즉 dt 제곱분의 d 제곱이 5겠네요. 이걸 풀어주면 x는 미방을 풀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2분의 5 t 제곱 플러스 c인데 c 다 날려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제부터. 자,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이제 사례를 넓혀가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 평면에 있는 녀석인데요. 똑같은 물체입니다. 1kg짜리 물체인데 힘이 5N으로 삐딱하게 X축과 세타의 각도를 이루면서 힘을 작용받고 있다고 칩시다. 똑같이 초기 속력 빵이고요. 초기 위치 빵이에요. 이 녀석의 작용하는 힘은요. 마찬가지로 벡터 분해해보면요. 벡터 분해해보면 가로축은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세로축은 5 곱하기 사인 세타죠. 아까랑 똑같이 식 세워줄 건데요. F는 MA, 마찬가지로 얘도 벡터죠. 여기서 F라는 거는 조금 특이합니다. 뭐냐? 5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5 사인 세타 J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1kg니까 그냥 1 생략할게요. A는 dt 제곱 d 제곱 x i고요. dt 제곱 d 제곱 y j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계산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봅시다. 얘는 x고요. 얘네는 y입니다. x랑 y 차원이 달라요. 둘이 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해 주면 됩니다. 즉 x축 5 코사인 세타는 dt 제곱 d 제곱 x, y는 5 사인 세타는 dt 제곱분의 d 제곱 y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벡터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벡터란다. 고급 수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 거예요.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보도록 하십시다. 요게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뉴턴이 고향에서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뿅 하고 맞으면서 떠올린 문제입니다. 짜요나카 운동이에요. 짜요나카 운동 초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고 초기의 속력은 0인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무조건 F는 MA로 시작해요. 자, 그리고 내가 임의로 요 아랫방향을 Z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K방향. 자, 그럼 작용하는 F는 뭐가 있어요? 중력 하나 있는데요. 방향이 어느 방향? Z방향, K방향.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뭐밖에 없어요? Z방향의 가속도밖에 없어요. 즉 이제 K에 무조건 얘는 Z에 대한 이야기니까 Z 굳이 안 밝힐게요. M 소거되고요. 그러면 dt 제곱분의 d 제곱 z는 g라는 거고요.
미분 두 번 때려줬더니 G가 나오네. 그거 가능한 거 뭐예요? Z는 2분의 1 GT 제곱 플러스 뭐 블라블라 AT 플러스 블라블라 C 될 수 있는데요. 초기치 없다고 가정하고요. 초기 속력 없으면은 요러한 식만 나오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이에요. 뉴턴은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프린키파에 밝혀줬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용수철 운동. 자, 여러분 물리원에서 이미 용수철 배웠을 테니까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바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용수철은 거 뭐예요? 용수철 상수가 K인 녀석한테요. K인 녀석에 질량이 M인 물체에 매달고 초기의 용수철의 길이에서부터 X만큼 늘리거나 혹은 줄이면요. 그 늘린 방향 혹은 줄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용수철 상수에다가 X만큼 변한 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게 용수철 운동이고요. 어떻게 움직여요? 땡 움직이죠. 내가 늘린 만큼, 즉 X만큼 내가 줄어들고 다시 원점 지나서 다시 X만큼 늘어났다가 다시 X만큼 줄어들고 이걸 계속 반복하죠. 반복돼요. 물리에서 반복되면 무조건 삼각함수로 표현됩니다. 사인 코사인. 자, 그럼 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F는 MA로 시작됩니다. 자, 마찰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작용한 힘은 몇 분이에요? 용수철의 힘뿐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KX는요 M 곱하기 X축 방향으로 움직이죠. DT 제곱분의 D 제곱 X입니다. 계산하기 좀 껄끄러우니까 다 이제 막 이항식으로 막 해볼게요. DT 제곱분의 D 제곱 X는요 M분의 마이너스 K X라고 칠게요. 두 번 미분해줬는데 자기 자신이 나온다? 거기다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값이 붙은 상태로 자, 두 번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온다. 자, 요런 함수 뭐가 있을까요? 자, 눈치 빠른 친구는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sin x라고 해볼게요. 한 번 미분해주면 뭐예요? 코사인 x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sin x죠. 코사인 x라고 해볼게요. 한 번 미분해주면 뭐예요? sin x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sin x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x죠. sin 함수, 코사인 함수가 딱 두 번 미분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근데 앞에 이런 게 붙어있어요. 이상한 게 붙어있죠. 앞에 이런 이상한 게 붙어있어요. 왜? if sin 앞에 뭐가 적당할까요? kx라고 할게요. 한 번 미분해주면 뭐예요? k 코사인 kx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k 제곱 코사인 kx죠. 지금 이 코사인 값 혹은 사인 값 안에 있는 그거구나. 내가 그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나서 지금 그거라고 했지만 그거구나. 즉 얘는 얘를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주면 x라는 건요 코사인은 사인이든 어떤 그 값일 거고요. 루트 n분의 k t일 거고요. 플러스 위상 차이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앞에 상수가 붙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값을 가질 거예요. 이런 값을 가질 겁니다. 자, 만약에
요 녀석이요. 요 녀석이 시간에 따른 변이가 요래 움직인다고 칠게요. 처음에 A만큼 늘렸다가 A만큼 늘린 상태에서 팍 났더니 쭉 줄어서 마이너스 A 찍고요. 그 다음에 쭉 늘어서 A 찍고 다시 마이너스 A 찍고 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 중에 좀 깔쌈하겠죠. A 코사인 루트 n분의 kt 이렇게 이 파이 없애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 이거 아직 필기 다 못한 친구는 지금 빨리 스크린샷 일시정지해서 필기하시고요. 이거 지우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낼 거니까 집중해서 이거 필기하시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멋있게 문제 풀었는데 왜 갑자기 지웠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요 녀석 미분방정식 운동방정식 세워주면요. dt제곱분의 d제곱 x는 마이너스 n분의 kx였고요. 두 번 미분해줬더니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값이 붙었네 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문제 풀었죠. 그쵸? 근데 볼게요. 두 번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값이 붙는 게 사인 코사인만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봤던 익스포넨셜 지난 시간과 아까 봤던 i 세타라는 게 있다고 칠게요. 세타에서 한번 미분해주면 뭐예요? i 익스포넨셜 i 세타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i 세타죠. 즉 이 녀석의 해가 x라는 게 아까처럼 코사인 사인이 아니라 a 곱하기 익스포넨셜 i 곱하기 루트 n분의 k t도 되겠네요. 왜? 얘 한 번 미분해주면 뭐예요? a 곱하기 i 곱하기 루트 n분의 k 곱하기 익스포넨셜 블라블라블라죠. 관로는 그대로 들어가죠. 이 관로는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뭐예요? a 곱하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n분의 k 익스포넨셜 블라블라블라고 얘가 x니까 자기 자신의 미안해요. 여기까지 미안합니다. 역시 다 써야겠네요. 미안해요. 미분하는 거 그냥 과정 다 보여드릴게요. 한 번 미분해주면 뭐예요? dt분의 dx는 a 곱하기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밖에 나와서 a 곱하기 i 곱하기 n분의 k 익스포넨셜 i 루트 n분의 kt죠. 한번 더 미분해주면 뭐예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또 밖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a 곱하기 n분의 k 익스포넨셜 i 루트 n분의 kt인데요.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블라블라 얘가 x죠? 즉 얘가 마이너스 n분의 kx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이걸 언급하냐? 아까 코사인이랑 사인 잘 나왔는데 얘기했죠? 익스포넨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는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죠? 익스포넨셜 i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즉 우리가 그려준 이 x값은요 사실 익스포넨셜 x값은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 a 곱하기 코사인 루트 n분의 kt 플러스 ia 사인 루트 n분의 k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 아까 이거 우리가 풀었던 그 x의 해죠.
요거 앞에 있는 거. 요거는 x해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얘는 뭐야? 이거 있으니까 이거 오답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잘 설명 들으세요. 이거 잘 설명 들으세요. I 블라블라블라 라고 하는 게 물리의 계산 결과 많이 나옵니다. 요 I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계산할 땐 이걸 넣은 채로 계속 계산해 줘야 돼요. 이 익스포넨셜 I 처음에 나왔을 때 익스포넨셜 I 계산할 땐 다 계산을 해줘요. 다 계산을 해주고, 자, 물리라는 게 뭐냐? 수학적으로 다 계산하고 요 나온 값을요 이제 이 실생활,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리얼 월드에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I 넣은 상태로 다 계산하시고요. 나온 이 값을 리얼 월드에 적용할 때는 I 값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다른 색깔로 좀 표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런 값을 얻었죠. 그리고 이 값을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 계산 과정에서는 I 넣고 계산해줘야 됩니다. 근데 해석하려는 과정에서는 I를 좀 제거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사인과 사인 값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여기 I 값이 나온 요 항은 무시합니다.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요걸로 보고 코사인의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뒤에 값은 무시해도 돼요. 이제 우리가 물리 갖고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좀 적응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나오면은 또 제가 좀 천천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까 그 미분방정 시켰던 거 그대로 연장했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한 거지, 다음에 또 나오면은 또 천천히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배운 미분방정식 수학적인 스킬들을 이용해서 물리에 적용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고급의 물리들을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수학의 난이도는 비슷한데요. 그 수학을 적용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녹화본으로 이렇게 하지만요,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제대로 오늘 좀 학교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 듣느라 다들 수고 많았고요. 오늘 수업 들으면서 필기했던 거 분량은 전혀 상관없어요. 나 수업 듣고 공부했어요 라는 거 이렇게 좀 인증을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